최근 중국의 행보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한국에 우호적입니다. 如果在当年就是没有限韩令，咱们实打实的想，就是10年代初的韩剧跟韩影真的挺猛的。咱们现在的下一代就是迷的，现在也有很多人疯狂的迷韩团。 실제로 지난 1일 영국 매체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기습 발표했다는 소식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그간 전 세계에서 고작 9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기에 굉장히 이례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관련된 우호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에 수도 없이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실제로 이는 한 인기 인플루언서의 동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韩国凭什么是发达国家？如果你在网上搜韩国，那蹦出来的关键词会是这一些。这期我会以一个6天沉浸式出行 vlog， 韩国究竟有没有那么不堪？我一落地就晚上10点多了，所以找了一家24小时营业的烤肉店。我来点一份里脊，再点份韩牛的舌头。他那份烤牛肉只能2份起点，所以我点了巨多，不知道能不能吃得完。这些都是赠送的小菜，但现在是否像某些营销号说的一样，韩国人吃不起牛肉呢？首尔当地的最低时薪是1万韩币，牛肉可能不是日常消费，但是呢也不至于吃不起。这个肉的品质是还挺不错的了，但吃上去没什么味道。吃了25万7韩币。我查一下，1351人民币一份面，一份无糖可乐，总计是100元，大家觉得贵不贵？我选的这家是中高档商场负1层的快餐店。那我查了一下，韩国一碗普通的面也在50到70元人民币以上。那这个物价呢，确实是不便宜啊。 뒤이어 중국과 한국의 생활 환경을 비교하는데 就是首尔的公交室内等待区。 심지어는 외국인 인터뷰까지 해가며 한국을 홍보합니다. India? Yes. How do you find Korea so far? Too good. I love Korea. Chinese New Year, people come for sales. Yeah, Spending for holiday. holiday. Have you been to China? I Guangzhou, Shenzhen. Compare with Seoul, how do you think? I think Chinese people are not as friendly. 그는 끝으로 한국은 보다시피 선진국이 아닐 수가 없었다며 부담스러울이 많지 한국을 칭찬해 나간 것이었죠.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과거 2015년경 사드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한한령이 시행된 직후 한국 영화, 드라마, 예능 등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프로그램의 송출은 암묵적으로 금기시 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특히 광고업계 종사자는 그간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영상을 내보내는 경우 중국 정부의 감시 대상으로 지정되기에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암암리에 한국과 관련된 긍정적인 영상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보이는 움직임은 중국이 어떤 의도를 가진 것임을 직감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의혹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그간 중국 젊은 세대는 한국을 동경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한한령의 여파 역시 생각보다 미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는 한 인플루언서의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限韩令从2016到现在对韩国影视行业有多大影响？他们走出来了吗？限韩令有影响，但是影响没有咱们想象的那么大。限韩令的到来代表了一个什么事儿？就是韩国明星想来大陆这边赚钱很难，真的很难。而且我一直觉得限韩令有一个好处是啥？它其实保护了咱们本土的娱乐市场不被韩国艺人侵占。如果在当年就是没有限韩令，咱们实打实的想，就是10年代初的韩剧跟韩影真的挺猛的。咱们现在的下一代就是迷的，现在也有很多人疯狂的迷韩团，迷这个韩国演员，迷韩剧啊。但是总体人数还是比较少的。我真是觉得就是这不是娱乐产业没什么希望的事儿，反而于我自己而言吧，非常悲哀的一件事。现在其实如果放开，影响已经不太大了。当年如果放开，就是我们的偶像产业啊，我们内地的娱乐产业正在一个发展当中很关键的阶段的时候是不太合适的。站在当年可能很多人没经历过，你像我们上学的时候，操，那些韩剧太火了，尤其继承者们，我们整个校园疯掉。一上班的时候，哎呦，那个叫什么来自星星的你直接炸锅。我觉得限韩令还是很有必要的，起码在当年吧，很有必要。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급기야 한국의 문화는 우월하지만 중국 문화는 뒤떨어지는 것으로 인지하는 젊은이들이 늘자 중국 매체는 이를 한국의 문화 침공으로 규정하곤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가 바뀔 시점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외신들은 전하기도 했었죠. 이에 이번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제스처가 바뀐 진짜 원인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가라는 의문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비자 면제가 진행되던 시점, 그리고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영상을 내놓는다는 점을 종합해볼 때 무언가 숨은 꿍꿍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기에 그들의 진짜 의도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대한민국 국익에 큰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국 교민이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되어 장기 구금 중인 사실이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야 뒤늦게 한국 매체를 통해 보도되며 한국 사회에서 대중국 정서가 악화되고 있기에 이러한 행보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간 중국은 한한령 및 대외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발언 등을 고려해볼 때 단 한 번도 한국의 대중 정서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눈치챌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추측은 그저 확대 해석일 뿐이었죠. 이에 대해 중국학 전문가는 최근 중국은 대중 제재와 맞물려 중국이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서방 세력의 대중 제재와 한, 미, 일 공조 체계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중국은 경제 여건상 그나마 중국과 인접한 한국을 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세계국의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비자 면제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비자 면제 조치는 향후 오래지 않아 중국이 상호주의를 내걸며 되려 중국에 대해 한국 역시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은 것이었죠. 실제로 주중 한국 대사관 대변인 역시 대사관으로 먼저 통보가 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였기에 이러한 비자 면제 조치가 그저 중국 측의 일방적인 우격다짐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도 했는데요. 결국 상호주의를 빌미로 한미일 3국의 공조 체계를 타파하여 서방 세력의 대중 제재를 극복할 심산으로 보인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중국의 태도 변화에 따른 우리 외교부는 상당히 의외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 한 기자는 해당 소식을 전하며 중국과의 상호 비자 면제를 검토 중에 있느냐는 질문을 하였으나 주중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인에 대한 상호 비자 면제 조치와는 무관하게 현재로선 공유할 내용이 없다며 중국을 무안하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다급해진 중국은 황당한 발표를 해버리는데요. 바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APEC를 계기로 방한을 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것이었죠. 그간 시진핑은 10년 넘게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한 중국 대사는 3개월 넘게 공석이었는데요. 이처럼 한국에 대해 매우 냉정한 태도를 취하던 그들이 돌연 일방적인 한국 방문 일정을 공개했다는 소식은 확실히 대중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국에 도움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죠. 중국이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비자 면제를 기습 발표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들의 삶에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대한민국마저 중국에 대한 비자 면제를 발표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자 면제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경제 활동을 하겠다며 위법으로 장기 체류할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절대로 그들에 대한 비자 면제가 검토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식 전해드리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자 10만 명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미소가 번질 것 같습니다. 영상이 별로였다면 따가운 질책을, 재미있으셨다면 가볍게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